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현재 시각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가 되고 지금 하방VAR 발동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종목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사, 와운의 이광무 파트너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이런 날 방송하기 진짜 쉽지 않으시죠? 지금 하방으로 계속 밀면서 거의 지금 7% 가까운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거 아닌지 지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 대만 증시까지 낙폭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월요일장인데 이광 파트너님. 네. 지금 외국인 투매 날 때 개인 투자들은 매수로 잡히고 있거든요. 지금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긴급진단 도움 말씀을 들어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외국인의 매수로 잡히는 이 수급 그리고 뭐 반대 매매 우려라든지 이런 분위기까지 감안을 했을 때 괜찮은 걸까요? 일단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는 적극적인 매수세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매수되어지는 건 거죠. 네. 적극적인 외국인의 매도세가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는 사실 일단 시장은 좀 위험성 리스크를 좀 피하자는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 어떤 풀이를 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시장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 상황이라는 내용들보다는 투자 심리 악화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깊게 시장 하락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 최근에 와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 나오는 것은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 상승세가 좀 높았었고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나왔었던 악재들은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쉬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해서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하루아침에 바뀌었고요. 고용 시장에 대한 이 지표 발표도 그동안 이제 과열된 노동 시장을 좀 진정시키자라는 스탠스에서 이제는 이제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점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었기 때문인데 더군다나 또 이제 그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다시 한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설계 결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실 주말 사이 동안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없었고 근데 이제 더군다나 중동발 긴장감이 또 연이어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새로운 뉴스에 대한 출현과 새로운 악재에 대한 출현이 이번만큼 이제 투자 심리를 많이 자극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과대 낙폭에서 매수의 기회로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먼저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설령 내일 급반등이 나온다든지 이 낙폭관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나온다라면은 저는 그 자체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단은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매매에 대한 타결점은 사실은 단기부터 먼저 살림살이를 좀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사실 많이 어렵다. 그리고 이제 섣불리 움직이려고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투매에 동참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힘든 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투매에 동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이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과정에서는 당연히 예상되는 것인데 고금리에서 안정금리 가는 이 순간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경제 침체에 대한 사인이 금융 위기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자극으로 인해서 이 악화는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좀 반등에 대한 좀 희망을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꽤 많이 빠진 자리에서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일단 좀 버텨내면서 반등을 어디에서 모색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계태 기사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오늘의 급락을 그리고 지금 오후장에도 더 밀리고 있는 시장을 보고 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경험상으로 볼 때 지금 머리를 지나서 어깨로 다시 올라오는 순간은 늘 있거든요. 되돌림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이런 의미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0.9배가 거의 바닥 수준인데 그 지수가 2650 정도의 선이거든요. 그걸 하회했을 때 매도가 실익이 있는가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서 파느냐 왼쪽 어깨에서 파느냐 기술적으로 늘 있는 얘기인데 어깨의 순간을 안 주고 주도주였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매도의 기회는 한 번 준다. 시간을 가지고 그 매도의 기회를 포착하는 그러한 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늘 주도주였던 상반기 주도주였던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은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호실적을 보였음에도 깊은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은 다시 또 되돌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 매도에 동참하지 않고 내 실익을 따져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른쪽 어깨를 만들러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그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의 이런 비중 조절이라든지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고 지금은 일단 언제쯤 하방을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관망을 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조금 더 오늘 낙폭을 키우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시장의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또 하락률 상위의 IT, 반도체주들이 워낙 낙폭을 키우고 있는 만큼 좀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8%까지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밀리고만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IT가 시장 중심에 있었다면 요즘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뭔가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 중심으로는 시각이 다소 좀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 네. 파트너님,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낙폭 키우는 IT주들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오늘 좀 어떻게 버티셔야 할까요? 일단 엔비디아발 악재가 나쁜 점은 당연히 있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하락을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AI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GTC 2024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블랙웨일과 같은 시스템에 대한 조기 출시에 대한 모멘텀을 이미 한 차례 좀 받아왔어서 만약에 이제 그 부분들이 이 지연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동안 올랐던 것들이 반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HBM3라든지 HBM3E에 대한 설계에 대한 예상 기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납품에 대한 일정을 좀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불안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만 본다라면은 일단은 이제 탈 엔비디아에 대한 조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에 대한 리스크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AI 칩 개발에 대한 속도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경쟁사인 AMD 쪽으로 조금 물량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은 유리한 면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력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모두 다 사실은 2분기 때까지의 실적은 상당히 괜찮았고 또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어닝스 서프라이즈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납품 지연에 대한 리스크보다 주요 기업들이 그 납품을 지연하는 데 있어서 철회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위축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하드웨어 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좀 더 실적에 대한 연속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을 좀 더 믿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실적 대비 지금 엔비디아와 연동된 AI 반도체의 투시 위축이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때려 맞는 구간임은 맞긴 합니다만 이런 하방이 조금 더 진행이 된 이후에는 결국에는 실적에 귀결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도 결국 버텨보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저는 솔직히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계속 버티자라는 말씀 드리는 것도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팔기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 SK에서 본연의 가치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버텨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또 시장 하락 대비 좀 버티고 있는 종목 의미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대표적으로 또 짚어볼까요? 지금은 2%로 밀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장중 계속해서 시장에 빠질 때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의 일부 에코프로 종목이 좀 버티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 대비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적이죠. 요즘에 하락장의 2차 전지주들이 버티는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많이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 더 빠지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고 있나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2차 전지주가 일부긴 합니다만 버티는 흐름에서 좀 의미를 보셨을까요?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좋지 못했던 종목들이 요즘에 뭐 7월 11일 이후에 주가 조정 시에도 계속해서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그만큼 시장에서 외면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뭐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서 지금 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좋다라고 하면 살 사람들이 샀을 텐데 그렇게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 아직도 회복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들 빠졌다라고 좋아하기보다는 사실은 냉정한 좀 판단해서 장이 올라왔을 때 궁극적으로 낙폭과대주, 시장 주도주들이 먼저 반등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 이외의 배터리 3사들이 캐즘에서 이겨냈다라는 그런 승전보가 들리는 순간까지는 앞으로 이제 하단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스권 대응으로 지금 버티는 흐름에 있어서 결국 그렇다고 2차 전지주가 제대로 버티는 흐름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여기도 조금 더 확인은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인 만큼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2차 전지주 낙폭을 그래도 제한하고 있는 일부 종목들 진단은 들어봤지만 조금 더 같이 시장 분위기와 함께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사이렌 울리고 있는 VR 발동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방 VR 걸린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R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VR 발동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거의 1분에 한두 번꼴로 하방 VR가 발동됐습니다. 9시부터 장이 시작된 후 4시간 동안 정적 VR가 걸린 종목이 330여 개 종목이 넘습니다. 그중에 상방 VR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요. 오늘 시장에서 330개가량의 종목이 최소 10% 이상 하락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R 특징주는 STX 중공업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전에는 강했던 조선 섹터였죠. 하지만 금요일 하락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4% 하락 마감한 후 오늘도 지금 현재도 13% 하락하면서 22만 원 선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대성에너지입니다. 오늘 시장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주가 될 정도로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에서 상승 종목 단 50개, 하락하는 종목은 2,500개인데요. 상승하는 종목에서는 중동발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가스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GSE와 대성에너지가 상방 VR에 발동되면서 현재 대성에너지는 1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방 VI 발동된 종목 안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고 지금 화장품을 비롯해서 조선이라든지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섹터 중심으로 하방 VI 낙폭이 더욱더 깊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내에서 오늘 급락하고 있는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으로 살펴보면 화장품이 묶여있는 화학이라든지 또 조선이 속해 있는 운수장비 쪽에서의 낙폭이 깊은 상황인데요. 자, VI 발동 종목, STS 중공업, 하방 VR 발동된 종목 이외에 지금 ST 현대 관련한 조선사들이라든지 최근에 좀 버텨내줬던 조선주들 오늘 좀 급락하는 이 대응 전략을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파트너님,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하락할 때 그나마 좀
조선, 방산, 바이오가 좀 선방을 해줬었잖아요. 반도체가 맞습니다. 빠지는 그 자리를. 근데 오늘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선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거두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꽤 오른 자리에서의 조정을 더 염두에 둬야 하는 자리입니까? 저는 일단 전자를 좀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이제 조선주들이 올라왔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일단은 높은 수주 잔고이고 또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산업 자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을 전망하면서 진행된 부분인데 만약에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위기가 나온다라면은 사실은 이마저도 경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또 산업이 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으니 최근에 와서 최근에 와서 이제 움직였었던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버티자라고 이야기를 들어왔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버텨야 되는 종목이 이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도 경기 민감 섹터다 보니까 뭐 수주라든지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투심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 그럼 경기 민감주가 더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꽤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좀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 질문에 먼저 큰 대답 중에 지수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일단 지수는 물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든 상황이겠지만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시장은 조금 버티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면은 더군다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특히나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진행됐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기다림의 우선적인 기업들 산업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동안에 이제 안 좋다 했던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안 좋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에 걱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한동안 지수가 온전했다라면은 이제는 저점 매수회를 좀 기대해보자. 산업의 사이클은 아직 돌아서지 않지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차 전지 종목을 낙폭과대로 접근하기는 정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수 안에서의 선택을 좀 우선순위를 본다라면은 실적이 잘 나왔던 혹은 실적에 대한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먼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은 대형주들, 그러니까 주요 산업들에 대한 경기 민감 섹터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타격이 나왔었던 반도체이긴 합니다만 실적에 대한 이 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지금은 견디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조선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후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빅컷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그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은 경기 위축에 대한 사인이 언급은 되었지만은 금융 위기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위기까지는 당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쌓여 있는 수주 잔고로 인해서 매출액에 대한 움직임들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니까 만약에 시장에서 기다린다라면 이들 기업들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매수하라는 스타일이 아니죠. 지금 매수 자체를 모든 종목 안에서 신중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기다린다라면 지금 현재는 이 종목들은 기다려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수주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조선과 전력 쪽에서는 참고 버텨볼 만한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태 기사님께는 지금 시장 하락에 좀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뭐 반도체, 조선, 전력에 대해서는 좀 버티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시장이 급락 이후에 어떤 이제 대응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뭐 사실은 지금 뭐 내재 가치 뭐 그런 것들 다 깨고 내려간 투자 심리 위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대응 전략이 나오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늘 되돌림이 있고 뭐 연준이 긴급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내에서는 뭐 증시 안정기금 자금을 투여한다든가 뭐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었던 그 정도 위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대책이 나오는 순간이 뭐 바닥 시그널이다 아니면 사이드카 오늘처럼 나오는 순간이 바닥 시그널이다 뭐 그런 안정장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뭐 그 이후에 돌아보면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낙폭 과대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낙폭 과대주들이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는 순간 그때 미처 오늘 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투자 네. 행동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낙폭과대 싶고요. 섹터 내에서 어디를 오늘 가장 눈여겨보셨어요? 뭐 실적이 가장 좋았는데도 낙폭을 많이 했던 전력기기 전력 쪽에 섹터군요.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한순간에 사이클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20년 사이클 뭐 그러한 내용을 했던 조선주들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의견이시네요. 관련주들이 낙폭이 과대했던 만큼 되돌림도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좀 눈여겨볼 만한 이제 낙폭과대 섹터 내에서는 좀 버티면서 기다려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쉽지 않은 자 두 분 또 도움 말씀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광무 파트너 그리고 이기택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